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먹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제가 진료하던 52세 중년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분이 단 6개월 만에 3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은 매일 아침 드시던 햄 샌드위치와 저녁마다 드시던 베이컨 볶음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매일 섭취하던 특정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더욱 키우는 무서운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철이고 올해 73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모르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음식이 정확히 7가지가 있습니다. 1995년 저희 병원 의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임 전공의가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가 그런 독을 먹으면서 어떻게 환자에게 건강을 말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과장님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가공식품 중에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드시다가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가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지난 20년간 암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을 피하기만 해도 암 발생률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떤 원리로 암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입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고요? 똑같은 말 또 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한번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여름, 제가 골프를 치러 갔을 때였습니다. 함께 온 회원 중 한 분이 캐디에게 클럽하우스에서 햄 샌드위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권했더니 의아해 하셨습니다. 단지 햄 한 조각이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후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햄과 소시지 안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고기를 예쁜 분홍색으로 만들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위 속에서 위산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위산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급이라는 것은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g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햄 3장 정도의 양입니다. 아침에 토스트에 올리는 햄 3장이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특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나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암의 시작점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부대찌개는 정말 위험합니다. 햄, 소시지, 스팸이 모두 들어가는 음식이니까요. 한 그릇에 아질산 나트륨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먹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몸에 축적됩니다. 오늘 먹은 것과 어제 먹은 것이 더해져서 독성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비상식량으로 집에 쌓아두시는 그것입니다. 참치 통조림을 비롯한 모든 통조림 제품들입니다. 언뜻 보면 안전해 보이는 통조림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통조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참치 통조림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제가 통조림 제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드린 후부터는 아무도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조림 캔의 안쪽 면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캔이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퓨란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통조림을 열자마자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바로 이 퓨란 때문입니다. 냄새가 날 정도면 이미 상당한 농도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를 열어서 공기 중에 10분간 놓아두었더니 퓨란 농도가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조림을 열자마자 바로 드시죠. 그래서 퓨란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통조림 소비가 급증했는데 그 시기에 암 환자 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간 기능 수치가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느라 지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 통조림은 더욱 위험합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캔의 코팅을 더 빠르게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통조림에는 다른 통조림보다 비스페놀 A가 3배에서 5배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통조림을 비축해 두어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구하려고 비축해둔 음식이 오히려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요? 차라리 냉동고에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얼려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크로켓 같은 기름에 튀긴 모든 음식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튀긴 음식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하지만 그 맛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아신다면 절대 손대지 못하실 겁니다. 작년 추석에 저희 집에 조카가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인 조카가 치킨을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의 양을 말입니다. 그 후로 조카는 치킨을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튀김 기름이 180도 이상의 고온에 달하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악마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몸에 들어간 트랜스 지방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보셨습니까? 검은색으로 변한 기름을 며칠씩 재사용합니다. 그 기름은 이미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기름이 재사용될 때마다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농축됩니다.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그 벤조피렌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드시면 담배 30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독성을 섭취하게 됩니다. 감자튀김은 더욱 위험합니다. 감자의 전분이 고온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뇌신경을 파괴하고 간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의 혈액 점도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끈적거립니다. 피가 걸쭉해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도넛이나 크로켓 같은 달콤한 튀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바로 암의 씨앗입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그 맛에 속아서 계속 드시면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성 음식은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와 생선입니다.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명이 10년은 단축될 것입니다. 무조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그런 식으로 드시다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2017년 가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근처 고깃집에서 제가 치료하던 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숯불갈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께 다가가서 젓가락을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후에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숯불에 직접 닿으면서 타는 부분에서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맹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DNA를 직접 공격해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꿔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기입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숯불에 떨어져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는 벤조피렌이 가득합니다. 이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숯불 고기를 먹으러 가시면 옷의 밴 냄새 때문에 며칠 동안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발암물질 냄새입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숯불 갈비집에서 2시간 동안 식사한 후 소변 검사를 해보았더니 벤조피렌 농도가 평소보다 1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로도 이 정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숯불 고기를 드시는 분들의 몸 상태는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생선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을 직화로 구우면 더욱 위험합니다. 생선의 기름이 탈 때 나오는 연기에는 포르말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과 같은 성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겹살의 지방이 불에 다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계속 마시면 기관지와 폐에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고깃집 사장님들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손님으로 가끔 가시는 분들도 위험한데 매일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고 반문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맛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달고 사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입니다. 간편함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냐고 짜증내시는 분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저희 병원 응급실에 30대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중에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벽이 헐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하루 2끼를 라면으로 해결하는 생활을 3년간 지속했다고 하더군요. 라면 속 화학 조미료와 방부제가 위벽을 서서히 녹여낸 것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이 180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라면 하나만 먹어도 거의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뇌출혈과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면 자체입니다. 라면을 만들 때 면을 기름에 튀겨서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면을 보관하기 위해 넣는 방부제가 문제입니다. 이 방부제는 우리 몸의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몸의 해독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컵라면은 더욱 위험합니다. 컵 안쪽에 코팅된 화학물질이 뜨거운 물과 만나면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 화학물질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서 호르몬 밸런스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라면을 일주일에 5개 이상 드시는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뇌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라면을 자주 먹으면 뇌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배고플 때 뭘 먹으라는 거냐고 반문하십니다. 밥을 해 먹으시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3분의 편리함 때문에 30년의 수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6번째 독성 음식은 여러분이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가공 육류입니다. 바로 어묵, 맛살, 게맛살, 연어맛살 같은 어육 가공품들입니다. 지금 놓고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생존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한다고 무시하시는 분들, 그렇게 계속 드시다가 응급실에서 만나 뵙지 마십시오. 3년 전 겨울,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어묵탕을 사 먹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혈압이 220을 넘어서 뇌출혈 위험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점심으로 어묵탕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어묵 속에 엄청난 나트륨이 혈관을 터뜨릴 뻔한 것입니다. 어묵 하나에는 나트륨이 무려 400mg씩 들어 있습니다. 어묵탕 한 그릇이면 나트륨 1200mg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게다가 어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첨가물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육 가공품을 만들 때는 생선살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을 넣습니다. 이 인산염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치아도 망가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묵을 자주 드시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맛살과 게맛살은 더욱 위험합니다. 게살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인공 향료가 문제입니다. 이 향료는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심하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연어 맛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의 분홍색을 만들기 위해 넣는 합성색소가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두드러기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고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육 가공품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의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과 인산염이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묵 국물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어묵을 끓이는 과정에서 모든 화학물질들이 국물로 우러나옵니다. 그 국물 한 그릇이면 화학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원함 뒤에 숨어있는 독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라는 거냐고 묻습니다.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편리함에 속아서 독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7번째 위험 음식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신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모든 종류의 건강 보조 식품과 영양제입니다. 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느냐고 지루해하시는 분들, 이런 기본적인 생존 지식조차 모르고 계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전 봄, 저는 충격적인 환자를 만났습니다. 65세 여성분이었는데 매일 20여 가지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비타민C, 종합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홍삼, 코엔자임 등등 온갖 것들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인의 10배를 넘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영양제로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 대부분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들입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물질로 작용합니다. 간이 이 이물질을 해독하려고 무리하다가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쌓입니다.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간독성이 생기고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깁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장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홍삼이나 인삼 제품도 위험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꿀에 절여서 만듭니다. 당분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또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메가3 제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생선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또한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넣는 방부제가 간에 부담을 줍니다. 신선한 생선을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나 로열 젤리 같은 벌 제품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실제로는 더 병이 많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식습관 개선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돈 들여서 독을 사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의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바로 그 물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10년 전 여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연달아 3명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달랐는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같은 정수기 물을 10년 넘게 드셨던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제때 갈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사용한 필터에는 일반 수돗물보다 세균이 100배나 많이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위벽을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균 배양액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는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비스페놀 A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특히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햇빛이 드는 곳에 둔 생수는 환경호르몬 덩어리가 됩니다. 이 환경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려서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수돗물의 염소도 문제입니다. 염소 자체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물속의 유기물과 결합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이 물질은 간암과 방광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희석된 표백제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지하수의 오염 상태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축산 폐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질산성 질소 농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질산성 질소는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서 위암을 유발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필터를 3개월마다 교체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생수를 드시는 분들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플라스틱 생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염소가 날아가고 세균도 죽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위험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기만 해도 암 발생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꿔보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